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포항공대 11학번 졸업생, 그, 주기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크립토컨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한 7년 정도? 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소개자료인데, 이거 좀 설명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기관급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작은 회사고, 아직은. 그, 어, 고객이 이제 한 70만 명 정도 있고, 그, 기관들을 이런 이제 월스트리트 유명 기관들이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저희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트래픽도 이제 좀 잘 나온다. 그래서 미디어 인용도 이제 자주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뿐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지, 제가 왜 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결제랑 정산이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오후 4시까지 이제 하는 일이 결제예요. 결제라는 게 고객들의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샷다 드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정산이에요. 그래서 결제랑 정산은 원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송금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은행이랑 국민은행이랑 서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송금한 총량을 네트를 쳐가지고 다 더해보니까 국민은행이 우리은행한테 얼마를 좀 더 줘야겠다. 그러면 서로 보유량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정산하고 그런 것들이 원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제와 정산이 계속 달랐던 이유가 우리가 장부를 하나의 장부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별로 장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있었는데, 블록체인은 아시겠지만 분산형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부로 모두가 이제 다 금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 세계 모든 은행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다 오픈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1002 어쩌고저쩌고 하는 계좌번호에 돈이 200만 원이 들어왔다. 그거는 이 계좌번호, 다른 계좌번호에서 들어왔다. 이런 어떤 거래 내역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 장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런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은 은행들만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은행들끼리도 그런 내용을 다 공유를 하지 않고, 그나마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도는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제나 보안상 이슈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총량 같은 거를 은행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알면 깡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은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을 어떤 돈의 자본의 이동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은 불가능한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이제 옵션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 같은 걸 샀어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샀다는 게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이 되고 이 장부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누가 오렌지 주스를 샀는지는 모르지만 오렌지 주스를 샀다는 거는 아니까 전 세계 오렌지 주스의 결제량은 15초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판매 기업의 매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오렌지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오렌지를 산 사람이 있을 테니까 어떤 공급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 그 경제학 원론 이런 거 배우면 꼭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어떤 가격도 알 수 있을 테고, 그럼 오렌지 주스가 뭐 희망 소비자가 1,500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와서 카운터에서 찍었더니 실시간 오렌지 주스 가격이 거기에 이제 뜨겠죠. 그리고 그걸로 선물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오렌지 주스의 어떤 선물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이제 금융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 영역이라기보다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좀 가능해지고요. 그 오렌지 주스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재화, 뭐 증권 이런 것들의 수요와 공급을 15초라고 하면 이제 이 블록, 이더리움 블록이 15초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단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랑 인덱스를 가공을 해서 뭐 지금은 CPI 기준금리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블룸버그 같은 데서 그 지표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원시적으로 데이터를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양계장 같은 데 전화해서 그 "사장님 닭 달걀 오늘 몇 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직원이 그냥 엑셀 파일 열어 가지고 뭐 "여기는 달걀을 300 개를 낳았다." 그리고 "달걀 200 개다." 이런 거를 다 수기로 다 작성을 해 가지고 뭐 3 개월마다 그 분기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되고 있는 인덱스나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런 그 경제 지표들을 훨씬 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의 매출도 사실 그 애드가 공시, 다트 공시 이런 거 그 보면은 기업들이 뭐 분기별, 분기별 아니면 월별 본인들의 이제 매출을 상장사로서 이제 그 공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공시를 하죠. 그 레포트 같은 것들이 만들고. 근데 사실 이렇게 분기별, 반기별 시차를 둘 필요가 없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출 데이터 혹은 유저 지표 데이터 같은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은 대시보드를 만들면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 비트코인 상장 채굴 기업들의 실시간 매출 지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 기관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도 좀 가능해진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제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될 경우, 카드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지갑으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될 경우, 그 저희가 생각보다 세상에 많은 어떤 금융 경제학적 비밀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그 PER 데이터인데, 이 뭐 비트코인에 무슨 PER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매출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매출에 기반해서 그 채굴자들의 주가 혹은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랑 그거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금융 통계가 실시간으로 그 우리 블록체인 데이터를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온체인으로 투명하게 계산돼서 세상에서는 예측이랑 추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 분석이나 금융 데이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예측과 추정이에요. 이게 이제 좀 원시적인 부분에 아직 데이터 인프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이 블록체인 데이터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그 토크나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어둠션의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뭐 이런 미래가 이미 펼쳐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가 막 많아져서 뭐 그거 가지고 사스 서비스들의 매출이라든가 비자 뭐 결제 어떤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 스테이블 코인 어�op션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거래량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말고는 좀 하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돼 가지고 그 좀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방송을 하나 했는데 그 그래서 지금 뭐 온체인 데이터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이런 뭐 어�op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이런 투기성 수요에 기반해서 이 블록체인 데이터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장의 수급 같은 거를 좀 보려고 하는 니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지금 기관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오는 돈을 뭐 매수,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에서 나간 비트코인을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비트코인 지갑별로 그 평단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취득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내가 돈을 들였느냐. 그걸 계산해 보면 지금 55K, 그러니까 55,000달러 정도 비트코인 사는데 이제 사람들 비용을 쓴 거죠.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하락장 때 보면은 이 사람들 매수한 단가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바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가격 밑으로 이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는지 안 갔는지를 파악하는 지표가 이제 MVRB라는 지표인데요. 그런 지표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VRB라는 지표고 이제 이런 어떤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이 평단가 기반으로 이제 사실 그 서프라이를 곱해보면은 이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현 시가총액은 뭐냐면 이 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지만 이 시장에 들어온 총 자금은 한 1.1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 트릴리언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2 트릴리언으로 뻥튀기 됐기 때문에 일종의 밸류에이션 승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크고 좀 적은 가격으로 소위 말해서 펌핑을 시켜가지고 장부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 미국 정부나 제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고요. 이걸로 심지어 미국에 가진 어떤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 내러티브까지도 나오는데 사실 뭐 얼마나 말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비트코인들이 새로 들어온 고래들한테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만 해도 한 8 빌리언 달러 정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8조 원 정도 이제 들어온 거죠. 엄청난 금액이 계속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코호트 같은 걸로 좀 그래놀러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오래된 비트코인들이 평단가가 얼마냐.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된 비트코인은 평단가가 4만 달러. 최근에 1년 새 들어온 애들은 9만 3천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평단가를 추정을 해서 좀 거래에 도움 좀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이게 좀 사람들이 물려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은, 아,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물려서 안 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좀 사이클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이 분배가 이루어져가지고, 1년 이상 오래된 비트코인이 비율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ETF나 이런 것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지금 대부분의 비트코인 수요를 좌우하는 거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어떤 비트코인 매입, 그 다음에 ETF라고 해서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 그
여기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거래소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상품을 이제 ETF, ETP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의 평단가를 좀 이렇게 쪼개보면은 여기 새로운 고래라고 적힌 이 부분은 뉴 웨일즈라고 적힌 이분들은 이제 ETF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계속 이제 돈을 디플로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수익 구간인 상황은 절대 아니고 손실 구간인 상황이고, 바이낸스 트레이더들, 이분들이 그 이분들의 평단가가 지금 56K니까 거의 2배의 수익인 거죠. 채굴자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사실 블록체인 업계 바이낸스에 입금하시는 분들, 리테일 고래들 이분들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이게 뭐냐, ETF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서 들어와서 이제 매입세가 있어서 그, 상승하는 자금 유입의 어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단가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ETF 이번에 사신 분들이 돈을 많이 잃는 상황이 되면 어쨌건 투심이 위축이 되고 ETF 쪽에서 좀 자금이 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하락장의 시작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현 시가총액,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유입된 자금의 총액이 1 트릴리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 트릴리언이니까 이 장부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1달러 샀는데 2달러가 되는 이 돈 복사의 마법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승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장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어떤 성장률이나 이제 실현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성장률의 차이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조금만 넣었는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었는데 100달러를 넣었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이 하락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1달러 넣는다고 엄청나게 상승하는 상황도 아니고 하락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장이 올 거냐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또 여기 터치했다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닌 그런 양자 역학적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건 이제 다른 지표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시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요 내용들을 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했거든요. 알고란이라는 분 팟캐스트에서 이제 방송을 좀 했는데, 궁금하시면은 요 내용들을 팟캐스트를 한번 찾아서 좀 디테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무료로 사실 요 대시보드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검색창에 이제 알고란 검색하셔서 제가 만든 대시보드 그냥 보시면 돼요. 가입해 가지고. 그 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혹시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저 지금 한 20분 정도 하지 않았나요? 21분 정도? 네네, 대표님. 지금 네네네. 10분 정도 시간이 여유롭게 있어서 이전에 네네네. 전달드렸던 사전 질문 혹시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현장에서 질문 있는 분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 잠시만요. 제가 좀 오픈을 좀 할게요. 해외의 경우 은행 정부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제가 잠깐만 화면 공유 중지하고 제가 화면에 띄워 놓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질문 리스트가 좀 길어 가지고.
네.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면, 어, 일단 저는 동의하고요. 이게 뭐냐면, 제3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고, 또 이제 뭐,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혹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은행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 화폐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서 좀 어둄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이 송금이 쉬워진다, 뭐 토스도 있고, 뭐 은행 계좌 여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정부 화폐에 대한 신뢰도 있고, 은행에 대한 신뢰도 있는 곳에서는 어둄션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이, 이 탈중앙화 금융을 사용하는 어떤 니즈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기업, 은행들이나 뭐, 카드사나 비자,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이런 쪽에서 본인들도 사실은 본인들의 시스템보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미래고,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이익도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바텀업 어덕션이 제3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탑다운 어덕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국민은행에서 우리 국민은행 웹3 지갑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은행 앱 자체를 그냥 웹3 지갑 앱으로 그냥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뭐 수수료 이득이 있다. 뭐 거래 실적에 따라서 좀 혜택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제 유도를 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사실 전통 금융 시장과 이 크립토 시장 간의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도 머니마켓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전통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익스포저와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이 익스포저 사이의 간극을 고객들이 이제 계속 그 아비트라지 기회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보더리스 커런시잖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 이게 프랑스에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 상장돼 있을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쓰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 아비트러지 기회들이 되게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안티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 관련해서 이거를 트래킹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도 옛날에 2019년 이럴 때는 중국 채굴자들 돈 세탁 시켜주려고 테더 애들이 막 고객들 대부분 이제 약간 검은 돈이었어요. 막 돈 세탁 시켜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는 분위기고, 심지어 비트코인 또 엔간한 건 이제 다 범죄자들 그 안티머니 런더링이라 그래가지고 자금 추적을 통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돈들이 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켓이라 그래서 검은 돈들이 좀 그런 좀 이 내 거래를 알 수 없고 믹싱이라고 해서 돈 세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계좌, 스테이블 코인 계좌 지갑이 검은 돈에 연루됐다 하면은 본인들이 그걸 동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계좌 동결하는 게 원래는 그 은행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경찰이 보낸 거냐, 인터폴이 보낸 거냐 검증하고 내부 프로세스 거쳐서 승인되면 뭐 동결해주고, 그게 또 국제적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이 방글라데시로 세탁이 됐는데 캄보디아 은행한테 연락해서 이거 동결해달라고 했더니 뭐 뒷돈을 먹여가지고 뭐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 금융 흐름을 그냥 중앙에서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하고 동결까지 이거를 쉽게 해버려 버리니까 오히려 좋아. 약간 CBDC를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건 이게 발행사가 그 우리 규제권 안에서 말만 잘 들으면 이게 완전 개꿀이잖아 해가지고 지금 어쨌건 뭐 스테이블 코인 정도는 다 그 국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 컨트롤 가능하다고 이제 느껴가지고 제도권에 다 편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금융 그 저기 수익 창출 기회를 어떻게든 이 은행과 정부가 찾을 것이다. 그 정부는 그것을 잘 이게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거를 알게 됐냐. 저는 뭐 우리 학교에 이제 그 단기 유학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2016년인가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워털루 대학에 갔는데 그 마침 거기서 이제 비탈릭 대린이라는 친구가 워털루 대학교 출신이어가지고 그 이더리움 창시자죠. 뭐 비탈릭 대린을 그때 뭐 얼굴만 봤는데 제가 뭐 친하다 이런 거 아니고 그분이 만든 이더리움 미드업 이런 거를 제가 우연히 그냥 영어 공부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처음 이더리움이나 이 크립토에 대해서 좀 알게 돼가지고 좀 완전 매료돼가지고 그 한국 와서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공부하고 그 창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좀 기술 철학에 매료돼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금융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암호화폐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픈해서 그 국경이 없는 금융이기 때문에 해적 금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크립토를 핀테크라 그러는데 이제 해적 핀테크다. 해적 기술이고 해적 금융이에요. 해적 기술이라는 거는 이 암호학자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려다 보니까 좀 국가의 어떤 그 규제나 통제를 이제 받지 않는 좀 아나키스트적인 기술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적 금융이란 거는 뭐 중국 자금 뭐 더러운 자금 뭐 깨끗한 자금 이게 막 한데 뭐 섞여 가지고 이제 그 누구도 이거를 검열하고 이렇게 뭐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해적들끼리 그 금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적들끼리 모여도 일종의 뭐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판례라고 하잖아요. 그 해적들끼리의 규약에 따르면 너는 이런 상도덕은 그래도 지켜야 돼. 근데 뭐 그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해적은 대해적이 되기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이 바이낸스 거래소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 아저씨 대표가 얼굴 까고 사업하긴 하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왜냐면 이게 어떤 국가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이낸스를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 근데 사람들 그래도 바이낸스에 이제 돈을 넣는 이유는 바이낸스가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고객들의 돈이 여기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도 하고 그냥 이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이낸스라는 해적 금융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뭔가 무법지대지만 나는 이게 뭐 내가 뭐 불법을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법과 제도가 아예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혁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 좀 이런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좀 새로운 걸 해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현타라고 해야 되나? 막 밈코인 투자하고 막 사람들 사기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저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다 제로 투원 할 때는 그렇게 막 무법지대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뭐 네이버 아저씨들도 야동 그러니까 뭐 야한 사진 이런 거 막 공유되는 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컸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게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충분히 제도권에 들어온 것 같아서 뭐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어떤 미래로 이제 나아갈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다. 미래의 크립토 세상에서 꿈꾸는 비전 뭐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의 모든 거래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토크나이즈드 에셋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뭐 우리가 마치 현금 거래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현금 지갑에 안 들고 다니잖아요. 다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이런 거 하듯이 좀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20년, 30년 안에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이 오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회사가 요즘 그렇게 막 엄청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매출이 작아도 이제 버티는 게 뭐 이런 세상이 오면 어쨌건 우리는 이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블록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고래들의 어떤 그 매수 매도 뭐 내부자가 뭐 이거 팔려고 거래소 입금했습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 이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은 애로사항인데 어차피 이 시장에 올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